클래식이라는 음악하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라고?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 클래식 음악이랑 조금이나마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 게 우리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사오셨던 클래식 전집 CD가 있었거든.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집에 있는 CD 테이프 다 듣고 또 듣다가 슬슬 질려가는데 음반 살 돈은 없고 뭐 신선한 거 없나 하다가 이 클래식 음악 CD를 하나씩 듣다 보니 요게 나름 재밌더라고. 하지만 여전히 클래식 음악하고는 아직 말을 놓지 못한 사이라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다 이건데, 또 뜬금없이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살포시 찌끄려본 건 오늘 이야기할 그룹 베이시스의 근본이 클래식이었기 때문이지. 베이시스는 3인조 혼성 그룹이었는데 한양대 작곡과에 재학 중이었던 정재영, 그리고 정재영과 같은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던 김현빈, 그 김현빈의 쌍둥이 자매 김아연, 이 김아연은 또 이화여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전공자가 결성한 그룹이었던 거야. 이런 그룹은 당시나 지금이나 참 특이하고 신기한 구성의 그룹이었지.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중음악하고 연결되면 이걸 무슨 수치처럼 생각하고 클래식 음악계에서 퇴출당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 유재하도 카메라에 절대로 잡히지 않는 조건을 걸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디스트로 활동을 했었고, 잃어버린 우산으로 유명한 가수 우순실도 82년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이 학교로부터 제적 조치를 당했단 말이야. 유재하, 우순실 모두 한양대 작곡가를 다녔던 사람들이야. 이랬던 클래식 음악계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베이시스 같은 그룹이 당당히 가요계에 나오게 되었던 거지. 시대가 만들었던 그룹, 시대가 원했던 그룹 베이시스가 아니었나 곧단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가 만든 채널, 이 시대가 원한 채널 삽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곧단 생각도 해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여러분이 원한 채널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으로 함께 주세요. 이렇게 베이시스는 1995년 1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내가 날 버린 이후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내가 베이시스를 처음 봤을 때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물론 이 바이올린 켜는 거 이거 다 핸드플레이,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 활질하는 거긴 한데 암튼 그게 되게 신기하고 멋있다고 생각했고, 노래가 되게 우울한 듯 하면서도 우아한 게 그동안 들었던 여타 발라드 곡이랑은 뭔가 겐지가 다르다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지. 이 앨범은 프로듀서가 김영석인데 김영석도 한양대 작곡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멤버들 그리고 프로듀서까지 전부 클래식 전공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앨범인데 최대한 클래식한 느낌이 들지 않게 앨범을 만들려고 했다더라고. 그런데 이게 앨범을 들어보면 그 노력은 그닥 효과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음악 전반적으로 클래식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 그 고리타분하고 기분 나쁜 그런 냄새가 아니라 아주 고급스럽고 은은한, 그러니까 아주 비싼 디퓨저 같은 향기가 풍겨나온다 이거지. 이 타이틀곡 내가 날 버린 이유는 당시 히트를 쳤는데 댄스곡이 주류를 이루던 그 시절 발라드곡으로 가요톱10 10위를 기록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베이시스 1집이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2집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다음에 1996년 베이시스 2집을 내놓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처음엔 단순한 게 좋아였거든. 내가 이 노래 처음 듣고 딱 꽂혀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테이프 사고 그랬는데 이 테이프는 지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진짜 세련된 노래로 개인적으로 베이시스 최고의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 작곡한 사람이 강린이거든. 이 강린이 누구냐? 이오스 알지? 넌 남이 아냐? 그 이오스 있잖아. 그 이오스에서 키보드를 치던 양반이야. 이 양반은 요즘 뭐 하시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암튼 내가 좋아했던 이 노래는 갑자기 타이틀곡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고 그 자리를 작별의식이 차지하게 되는데, 작별의식 이 노래가 뭔가 참 처절하게 우울한 노래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 이 노래 들으면 되게 기분이 너무 가라앉는 느낌이어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이런 처절하게 우울한 감성을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기도 해. 이 노래는 당시 크게 히트치진 못했던 기억이 있네.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는 단순한 게 좋아도 작별의식도 아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인데 이 노래를 왜 타이틀로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참 아쉬운 일이야.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베이시스 2집은 정말 수록곡들이 다 좋아서 어떤 노래를 타이틀로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앨범이란 말이지. 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노래는 정말 리메이크가 많이 됐었는데 2000년의 고우경, 2010년의 럼블피쉬, 그리고 2020년의 레드벨벳의 조이,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리메이크되는 전설의 노래였는데 겁나 눈치 없이 2021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로 리메이크되면서 그 10년 주기설이 깨진 거지. 당연히 원곡을 넘는 리메이크는 없지만 이 리메이크 중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드는 버전은 2000년 고우경 버전이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원곡이 겨울 느낌 노래잖아. 그런데 고우경 버전은 여름 느낌 나게 만들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 이 2집 활동 이후 멤버 중 쌍둥이 자매 김하연, 김현빈이 해외 유학을 떠나면서 팀을 탈퇴했고 정재영은 혼자 남았지만 베이시스라는 팀명은 그대로 가져갔어. 이후 1997년 베이시스 3집을 냈는데 이 앨범은 솔직히 정재영 솔로 앨범이라고 봐도 무방한 앨범이었지. 당시 격동의 1997년 가요계가 온통 댄스와 아이돌로 소용돌이 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3집은 나왔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간 앨범이었지만 내가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세상의 모든 이별이란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앨범으로 기억된단 말이야. 이때는 이제 이 노래의 가사말을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마음의 키가 컸기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했지. 노래방만 가면 아무도 모르는 이 노래를 굳이 불러서 노래방 분위기를 곱창내던 곱창 전문가로 활동하던 나 새끼. 그래서 그 업보로 지금도 노래를 부르면 모든 노래를 정재영 스타일의 코창법으로 부르게 되는 그런 저주에 걸리고 말았던 거야. 이 3집 이후 베이시스는 사라졌고 정재영은 파리 유학을 떠나게 됐지. 이후 정재영의 행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음악 활동도 꾸준히 했고 솔로 앨범도 5집까지 내면서 예능에서도 활약하면서 유튜브도 잘 되고 있고, 우리 와이프가 이 양반을 되게 좋아해서 이 양반 콘서트를 많이 다녔거든. 이 양반 콘서트 가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예능에서 빛을 볼 때 아이 그럴 줄 알았다, 저 양반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했었지. 그리고 여성 멤버 김하연, 김현빈, 이 사람들은 유학 떠난 이후 근황을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 2년 전에 유튜브를 했었더라고.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만 것 같아. 아마 어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한때 내 감성을 자극했던 그룹 베이시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하고 있는 정재영. 여러분, 베이시스 2집과 정재영 솔로 앨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4집 르프티 피아노랑 5집 아베크 피아노는 꼭 들어보시길 바란다네. 어지러운 마음에 힐링을 주는 음악이라네. 그나저나 베이시스 완전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네. I'm gonna clean